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회에 임하고 그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올림픽 이후 뭐 저희는 올림픽 이전부터 너무나도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가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저희 팀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저희가 이렇게 그 결단을 내려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수없는 고민들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선수 생활을 하는데 후회를 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감독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올림픽 이전에 너무 많은 훈련들을 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선수들을 피곤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가는 해로 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근데 그 이전에 올림픽 이전에 저희가 그거 팀으로 그 개인 면담도 했었고 면담을 했을 때는 저희가 대회는 차질 없이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의견을 드렸었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올림픽 끝나고 훈련을 계속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약간 그때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조금 예상을 하긴 했지만 진짜 그렇게 될 줄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었고 장 감독님께서 저희한테 전달을 하시기에는 교수님께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연맹과의 그런 문제들도 있고 주변에서 교수님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그래서 올림픽 끝나고는 우리가 쉬어가는 게 안 낫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수님이 우리가 대표 선발전을 안 나가서 대표가 안 되고 다른 시도가 뭐 이렇게 또 그러면 대표를 이어받아 가면 그래도 교수님도 그렇고 뭐 그런 팀들이 우리 경북팀이 다음에 보기가 더 쉬워질 거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올림픽 이후에 선발전을 안 나갈 것이라고 약간 언지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선수들은 다 동일하게 그래도 선수는 올림픽 끝나고도 선발전을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의 개인적인 계획도 있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 안 힘들어? 그렇게까지 또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선수는 그냥 대회 나가서 하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무조건 선발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장 감독님은 거기까지만 그냥 들으시고 그 이후에 올림픽이 끝났고 올림픽 이후에 저희는 훈련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선발전이 임박했는데도 선발전 준비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고 그리고 선발전 출전 선수 참가 신청이 들어온 기간에 임박해서 하루 전날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너희 올해는 뭐 이때까지 힘들었고 하니까 쉬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체육회에도 자기가 말하겠다. 그리고 매니지먼트는 올해는 쉬어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너희도 쉬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선발전에서는 그리고 저희는 선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언지를 받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여태까지 훈련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면 그냥 쉬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분위기가 너무 그렇게 쉬어가는 쪽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러면은 쉬어가는 걸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매니지먼트 쪽이랑 이렇게 상의를 하시다가 그게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이제는 선발전 나가야 된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선발전 또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 훈련하고 선발전을 나가게 됐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선발전이 안 되고 이후에 지금 훈련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 대회 일정에 있어서는
그랜드 슬램은 그래도 나가겠다라고 초반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랜드 슬램 초청이 왔다라고도 선수한테는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초청이 왔지만 저희가 계속 랭킹이 아직까지도 15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분명 그 초청은 왔을 거예요. 근데 왔는데 저희한테 얘기는 아무도 얘기 안 해주셨고, 그리고 다 캔슬을 나서 저희는 초청을 안 가겠다, 그 그랜드 슬램에 안 가겠다고 아마 하셨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랭킹 팀들이 다 올라가서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랜드 슬램도 못 나가고 아무런 대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는 초반에 장 감독님께서 올림픽 직전에 말하셨던 그 교수님이 너무 힘드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맹이 주도하는 대회는 나가지 말아라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그 컬링계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교수님의 선수들인 우리가 계속 대표를 하게 되면 이제 교수님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안 나가서 한 해라도 다른 시도팀에게 물려주게 되면 이제 다른 시도들이 그냥 뭐 우리 경북에 대한 그 생각이 인지가 그래도 조금 풀릴 거다. 그러면 교수님이 이제 일을 하시기가 더 편해질 거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팀이 베이징에 오리지널 지금 우리 평창 멤버로 그렇게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뭐 하시는 말씀으로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가서는 방법이 없다. 이때까지 해서 우리가 됐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가서 또 성공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이제 팀원을 구성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약간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개인적인 이유를 이렇게 핑계 저희가 생각한 핑계인데,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를 뜻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포지션을 다시 이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를 다 바꾸려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말을 잘 듣는 사람?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장이나 역할을 맡기려고 하고, 은정이 언니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은정이 언니를 뺀다는 말은 안 하지만 은정이 언니는 계속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은정이 언니랑 소통을 계속 줄이고 있고, 이제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은 먼저 불러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포지션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은 왜 계속 똑같이 가려고 하냐, 이때까지 똑같이 가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 무조건 새롭게 가야 된다, 제로 베이스에 다시 시작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뭐 욕망이 없네, 니는 맨날 똑같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포지션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은정 언니는 그러면서 자꾸 소통이 줄어드니까 은정 언니는 자꾸 제외되는 느낌이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유대 훈련 때문에 그랬는데, 이때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이유는 유대 훈련 때문이었지만 이때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계속 은정 언니를 조금씩 따로 분리시키는. 근데 이게 선발전 직전에 일주일 연습하기 전까지도, 일주일 연습은 저희끼리 했는데 그 전까지도 저희가 다 나눠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 새로운 사람을 저희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저희끼리 못 붙여놓게. 왜냐면 저희끼리 붙여놓으면은 저희가 다시 또 커가고 이러니까 그거를 막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새로운 신입생이 오면은 저희 보고 가르치라고, 한 명 그 사람 가르치면서 하라고 다 따로 훈련을 시키니까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끼리 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계속 하면서 훈련하는 게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선발전 참가 신청을 하고 나서도 그 목요일인가 선발전 신청을 했었는데, 일단 금요일까지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선발전 일주일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서는 이제 바쁘니까 저희끼리라도 빨리 맞추고 싶었는데, 이제 교수님이나 감독님들은 이제 아직까지도 남자팀이랑 섞어서 훈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연습생을
붙여서 저희한테 따로 떼어서 훈련을 시키셔서 저희는 일주일이라지만 저희끼리 훈련한 건 딱 5번이거든요. 주 5회. 그러고 그때까지도 감독님은 아이스에 한 번도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선발전을 저희끼리 치르고 이제 그 선발전 결과만 보고 이제 결승에서 졌다니까 저희를 좀 꾸짖으시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뭐 대꾸를 하면은 좀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항상 듣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 대회뿐만이 아니라 뭐 무슨 대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그 좀 졌는 대회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여기서 왜 졌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훈련에는 감독님은 절대 안 들어오시고 무슨 훈련을 해야 될지도 모르시는데 대회 그 졌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다 우리 탓을 하시고 대회가 만약에 잘 되면은 감독님 덕이라고 말씀하게끔 하시는 게 저희는 많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방금 거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왜 대꾸를 안 하냐고 대화를 시도를 해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반에 저희가 올림픽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의견도 얘기를 해봤고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의견을 말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주장 역할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번은 아니지만 뭐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게 쌓여서 결국에는 쟤는 우리 말 안 듣는다? 이런 이미지가 돼버리고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또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경혜 선수가 뭐 이 포지션에 대해서는 저희랑 상의를 안 하시고 너무 그러니까 또 코치진들끼리 독단적으로 하신 거라서 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의견을 말해본 적이 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이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그 문제에 대해서 선수들 전체 다 남자팀 선수들까지 있는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또 꺼내가지고 김경혜 선수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거는 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선수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한 번의 질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계속 꺼내서 계속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이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얘기하는 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선수들이 얘기한 부분이 그 대회 당시에 그 대회에 갔는데 갑자기 포지션을 바꾼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때까지 그 포지션 바꾸는 연습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빨리 바꾸지 말고 미리 얘기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미리 조금 더 연습을 해보고 난 후에 그런 상의가 이루어진 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수로서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그냥 우리는 감독의 코치니까 통보할 수 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의견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감독님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에는, 좋아하지 않는 거에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얘기할 때는 거의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바꾸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만약을 위해 대비한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세계 선수권 갔다 오고 투어 그랜슬램 그랜슬램 정확한 시기는 올림픽 전 9월 그때쯤. 18년이니까 17년 9월 훈련부터 가끔씩 이제 변경을 시도를 했었고. 그러면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소리진 변화를 주는 게? 예를 들면 변화를 어떤 식으로 주는 거죠? 저희 누나 바꿨지 않아요? 그때는 그리고 스킵을 영미랑 초이를 스킵을 바꿨어요. 스킵을 바꿨어요. 네. 그리고 영미랑 초이 한 번씩 바꿔서 가면 나랑 바꾸고 한 나랑 번씩 바꾸고 그러니까 김은정 선수 말고 김은정 선수랑 경혜 선수랑 한 번씩 바꾸고 그리고 초이랑 영미 언니랑 한 번씩 바꾸고 초이랑 저랑 한 번씩 바꾸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스위치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선수들이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던가요? 아니면 좀 근데 그때는 너무 갑자기 올림픽이 너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준비됐고 포지션에 변화를 주려면은 몇 달 전부터 아니면 최소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연습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포지션에 변동을 주니까 이제 샷 할 때도 이걸 내가 잘해야만 이 포지션에 꼭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불안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받고 이제 수술을 받기로 하고 이제 선발전 전쯤에부터 재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은정이 언니가 재활을 하면 얘는 데리고 갈 수 있다라고 어필을 했는데 그 후에도 좀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언니한테 왜 네가 나서서 그러냐,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이제 언니도 알아서 하신다 했다, 좀만 기다려 달라 하고 이제 재활이 거의 끝날 쯤에 제가 계속 어필을 했어요. 저 이제 괜찮다 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 하면서 너는 선수 생활이 기니까 뭐 몸 생각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여서 그럼 못 들어가나 보다 했는데 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에서 뭐 저는 다쳐서 안 된다? 후보 역할이 안 돼서 체육계에서도 안 된다 했고 뭐 체육계에서는 선수 역할을 못하는 애한테 월급도 왜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뭐 내가 다쳤으니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믹스 선발전을 나가라는 거예요. 다쳐서 저는 후보가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타이밍에 자기가 봤을 때는 여자팀보다 믹스가 더 메달 확률이 크다 하면서 약간 꼬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시켰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내가 다쳐서 잘못했으니까 라는 생각이 컸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다친 애를 믹스 선발전을 내보내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그랬다, 이거 바꾸려고 했다? 라고도 나중에 듣고. 이거는 컬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근데 자기는 좀 자신감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자기애도 강하고. 근데 그 경력에 국가대표 처음 된 경력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 4명이 국가대표 처음 됐을 때였는데 근데 그때는 후보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경력 자체가 저희랑 같이 쌓아온 건데 선수로 뛴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력이 자기가 선수로 뛰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경력을 믿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돼서 저희는 그때 초이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후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희는 반대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반대했다고 다시 또 불려가서 엄청 혼내셨거든요. 누가 혼내셨어요? 교수님, 김용대 뭐라고 교수님께서. 혼내시던가요? 약간 처음에 무슨 말로 했었지? 욕을 하셨나요? 욕은 안 했는데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다 해줬는데 경북에서도 이렇게 해주고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너희는 감사할 줄 모른다? 너희는 하나도 감사할 줄 모른다. 니들이 잘난 줄 아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기는 너희 4명이서 할 건데 꼭 후보가 필요하냐, 그리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왜 이렇게 상관하느냐. 저희는 어차피 후보도 5명이 저희 팀인데 왜 그 후보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 경기 일주일 전에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하셨거든요. 선발전 일주일 전에. 그때도 그래서 너무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직접 감독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민정이라고 올림피아는 안 되고 싶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앞에서. 그래서 그 말은 이거는 다 필요 없고 자기의 딸을 놓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후보로서 도움이 되고 그렇다면은 저희도 용납을 하겠는데 그 말은 그냥 후보로 넣고 저희가 만약에 메달을 따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하자는 말로밖에 안 들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는 더 뭔가 이건 아니다 싶었었고 초이가 이때까지 저희랑 올림픽을 같이 준비해왔고 그때 선발전을 맞춰서 저희 할 때 다 끝냈는데 초이도 같이 갈 수 있는데
초이는 부상이라고 하고 못 가는데 초이 보고 믹스 나가라고 감독님을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좀 많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주장을 해서 같이 하게 된 거죠. 아니요. 어떻게 다시 그러면 나가게 된 건지 그 과정을 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초이가 부상이라서 무조건 들어갈 수 없다 하셨고, 그래서 김 감독님 말고는 지금 우리 후보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자기밖에 없다. 그렇게 김 감독님께서 저희한테 어필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막상 선수 엔트리를 넣으려고 보니 감독님을 우리 팀의 감독직을 맡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제 선수로 들어가 버리면 감독직을 맡을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사모님도 대구 연맹에 뭐 돼 있으시고 교수님은 또 그렇게 그 연맹이랑 또 일을 하고 계시니까 감독직을 할 사람이 없고, 자기 아니면은 감독할 사람이 없어서 또 우리가 아예 대회도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또 김 감독님은 자기 아니면 감독직도 없으니까 너희는 대회도 못 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올림피언까지 포기해가면서 너희 대회 내보내는 거다. 누군들 뭐 그걸 포기하고 싶겠냐. 근데 다 너희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감독직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수가 하기 싫, 결국엔 우리가 말해서 그게 바뀐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 엔트리가 안 맞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감독으로 있어야 돼서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언제 들어가요? 그리고 초이는 처음에 우리가 4명으로 해서 후보 없이 그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김 감독님 들어가시고 감독으로 하시고, 그래서 초이가 나중에 여름 8월 이사회. 17년 8월쯤에 이제 이사회가 열렸어요. 저희 팀에 이제 후보가 없으니까 다른 시도에서 또 여기에 후보 자리를 충족을 해야 한다라고, 대한체육회에서 저희가 후보 자리를 충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초이를 넣어야 하니까 너희가 뭐 초이를 원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뭐 얘기를 해라, 이런 문구를 적어주면 자기가 가서 거기 가서 어필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그때 후보가 없으면은 분명 다른 시도에서는 다른 팀 스킵이 뭐 2위한 선발전 2위한 스킵이든 그렇게 해서 다른 시도 선수가 저희 팀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초이가 무조건 저희가 후보로 가야 된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뭐 초이가 해야 하는 이유, 저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서 보내드렸는데, 그러고 난 뒤 이사회에서 초이가 이제 이때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팀이랑 제일 잘 맞다고 판단이 돼서 초이가 후보로 다시 들어오게 됐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초이한테는 어른들이 이렇게 힘써가지고 니를 이렇게 다시 힘써서 너를 이렇게 엔트리에 다시 넣었으니까 니는 진짜 어른들한테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교수님이 다 초이 니까지 넣었다 이렇게 어필을 많이 하셨죠. 그랬는데 저희 생각에는 굳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초이는 그냥 우리의 팀의 후보였던 거예요. 근데 굳이 자기들이 김 감독님을 후보로 넣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근데 그게 안 돼서 우리의 팀에 후보 없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마지막에는 초이 보고 어른들한테 감사해라 한다는 말이 또 저희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초이가 엔트리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하면서 초이가 감독님들이랑 면담을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근데 초이는 그때 이미 걸을 수도 있고 아이스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쉬어라 하고 초이를 계속 못하는 상황으로만 계속 만드셨어요. 그리고 불러서 초이한테 너무 인격적으로 계속 상처받는 말을 많이 하니까 초이는 자꾸 자기 탓이라 생각하게 되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초이는 자꾸 계속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못 들어가는 게 맞지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초이의 주장을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초이도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한 번이나 더 했을 거고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었을 건데, 거기서 계속 초이 보고 뭐 네가 후보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초이도 그때는 말을 못하고 그때 초이가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일단 제가 다친 게 주니어 시합을 갔다 오면서 다시 의성에 버스 타고 돌아왔을 때 다쳤는데 일단 어쨌든 제가 놀다가 다친 게 아니었고 시합을 다녀와서 다친 거였는데 일단 다친 것 자체도 제 잘못이긴 하지만 말이라도 좀 그렇게 덜 하셨으면 됐겠지만 너의 부주의로 다쳤는데 너 잘못이지 하면서 이제 제가 계속 후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여자팀 들어가고 싶다고 어필을 했을 때 너는 지금까지 네 연봉을 받으면서 뭘 한 게 있고 뭘 보여준 게 있는지? 라고 물으신 것도 좀 나는 지금까지 한 게 없구나 라는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근데 그 이야기를 김 감독님이 안 하시고 장반석 감독님이 하셨거든요. 옆에 계셨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장 감독님과 했는데 김민정 감독도 너희랑 똑같이 선수로 계약이 되어 있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를 빼려고 일부러 선수로 계약을 하셨고 나는 그 돈을 받으면서 값어치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좀 저한테 그 전부터 너가 저희 장비 끌고 다니라고 돈 주는 거 아니라고? 약간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라? 이런 돈적으로 좀 많이 무시를 했었어요. 돈값을 해라 이런 건가요? 네, 네가 그 돈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뭘 했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제 나이 또래 친구들도 다 비슷하게 받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는데 계속 저한테 너라서 특별하게 더 많이 주는 거였고 계속 언니들 옛날 얘기를 하면서 언니들은 네 나이 때 그렇게 못 받았어 하면서 언니들한테 계속 돈 얘기하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초이가 빠지게 되면서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초이가 충분히 후보로서 저희 팀에서 후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초이를 평창에 함께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의정부에서 왔잖아요. 의정부에서 왔는데 근데 지금 초이가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뺀다는 거에 있어서 언제든 저희도 제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선수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선발전 하는 당시에는 이미 재활 훈련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 선발전만 끝나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올림픽을 준비를 해야 하는 기간이 충분히 있는데 그 기간에 말도 안 되는 후보를 우리한테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됐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김민정 감독님은 처음에 저희 2012년도에 저희 대표했을 때부터도 그 출산으로 인해서 그 팀을 함께 안 하셨거든요. 훈련도 안 하셨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주아가 15년도에 또 둘째를 낳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다 이해를 했고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초이가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초이를 뺀다면 결국엔 우리도 언제든 부상을 당하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가 뭐 당연히 안 된다라는 얘기로 뺄 거라는 게 너무 우리가 판단이 서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에 딸리면 뭐 훈련을 못해도 상관없고 무조건 후보로 있으면서 국가대표직도 하고 다 하면서 결국에는 감독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부상당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때까지 준비해온 시간이고 다 필요 없고 올림픽도 못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선수들이 다 그런 부분을 원하는데도 초이야 너는 안 돼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저희는 화가 나고 더 이상 거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희의 상황이 좀 안 좋아졌었죠 그때. 전혀 없다고 말씀은 저희가 못 드리고 그리고 저희끼리만 있는다고 해서 저희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을 거라고는 저희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 도와주신 분들이 그만큼 많고 그리고 교수님도 그만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예전에는 예상만 했었으면 이제 그래도 저분들은 우리를 이렇게 키워는 주셨지만 그래도 자기 딸이나 자기 아들의 일에 있어서 저렇게 적극적이실 것 같다라고 예상만 가능했는데 올림픽을 겪으면서 저희가 확고해졌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게 결국엔 우리를 키워서 다른 뭔가를 도모하시려고 우리를 결국엔 키워내신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감사한 부분은 당연히 감사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이 가족들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선 거죠. 저희는 이제까지 김 감독님이 둘째까지 나왔고 저희랑 같이 같은 팀을 했었잖아요. 초이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서 당연히 교수님께서도 그전에는 너희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도 계속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 외국을 예를 드시면서 외국 선수들도 다 아기 낳고 다시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이때까지 그거를 믿고 있었는데 17년 4월인가? 그때 모 선수가 장 감독님이랑 대회를 다녀오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셨대요. 하시면서 민정이는 교수님 딸이니까 애 낳고도 저렇게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거지 다른 애들은 교수님 딸이 아니니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저희한테 와서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약간 임시 직무대행이 되셨을 때 장 감독님께서 저희한테 와서 됐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만들려고 우리가 어떻게 고생했는데라고 저희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교수님을 이제 대한컬링연맹의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연맹에 문제가 있거나 이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다 꺼내 와서 그거를 꼬투리를 잡고 뭐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 컬링 우리 대한민국의 컬링을 이끌어 가실 제대로 된 그 인재 뭐 그런 분은 김경주 교수님밖에 없다라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하세요. 그리고 누가요? 김민정 감독님 그리고 장방선 감독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도 이렇게 컬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은 교수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계속 지시를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이제 연맹과의 싸움들이 있을 때 결국에는 결말은 이렇게 전문가 이렇게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뭐 연맹은 실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말고 제대로 컬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김경주 교수님밖에 없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고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도 어필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건 것 같은데 연맹 회장이 꼭 안 되더라도 연맹을 자기가 잡고 있고 싶어하는 연맹 회장은 꼭 자신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 연맹을 잡아서 연맹을 자기가 맘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게 그게 제일 큰 뭔가 제일 가능성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연맹에 도와주는 거는 무조건 안 되고 뭐 인터뷰에서 대한컬링연맹 언급은 거의 금지고 항상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만 얘기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무조건 잘했다가 되면은 연맹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자꾸 되니까 자기들밖에 전문가가 없다는 식으로 되니까 자꾸 여론을 약간 그렇게 형성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이제 경기가 끝나면은 미디어 좀 나가는 쪽이 있었는데 나가기 전에 신발을 정리하거든요. 근데 그 신발 정리할 때 바로 다 모아서 인터뷰를 어떻게 오늘은 누구 한다 이렇게 정해주면서 오늘 누구 하는 사람은 다른 언급 필요 없고 처음에 올림픽 초기 때는 이제 경북체육회랑 김경주 교수님 언급을 해달라 하셨고 그 다음 중간부터는 이제 경북체육회 언급 많이 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김경주 교수님이랑 자기 입으로 감독 얘기를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언급은 하지 말고 우리가 이때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김경주 교수님이랑 김민정 감독님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라고 얘기하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하거나 뭐 다른 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면은 끝나고 나서 왜 그런 얘기 했냐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고 항상 혼내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김경주 교수님이랑 감독님이 저희를 뭐 키워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저희끼리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끼리라는 게 저희끼리가 아니라 저희 5명 또 열심히 했고 감독관님 또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는 경북체육회도 열심히 한 의미에서 저희는
저희끼리 잘 똘똘 뭉쳐서 이뤄낸 것 같다라고 했는데 뒤에서 이제 그 끝나고더니 너희끼리 똘똘 뭉쳤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럼 너희끼리 한 게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 실제 그 인터뷰 기억나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네, 네. 근데 그 뒤에 주체가 나왔다는 네, 얘기죠? 그 뒤에 따라오면서 너희끼리 똘똘 뭉쳤다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뭐 오늘 인터뷰 안 해 이러면서 나갈 때 미디어존에서 인사만 하고 나가래가지고 기자님들이 다 붙잡으셨는데 저희는 나가래서 다 나가고 개인 SNS는 거의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거의 안 하는 식으로 하고 근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팀 계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팀 계정을 저희랑 같이 의논한 후에 올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 생각으로 근데 올리는 방향이 거의 다 밑에 항상 김경두 교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항상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진의 주제와 맞지 않게 무조건 김경두 교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근데 저희는 그 팀 계정을 저희가 아예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저희의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가서 지금 그렇다고 사진 찍자 하는데 우리가 무표정으로 거기를 응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도 그게 어차피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웃는 거고 다 그냥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어차피 미디어 좀 들어가면 웃어야 되고 밖에 나오면 질책받아야 되고 그리고 저는 언니 그때 마지막 올림픽에서 저희 은메달 따고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하는 거에서 제가 애들을 잘 못 보살폈는데 애들이 잘 따라와서 고맙다라고 울면서 얘기하는데 영미가 좋은 생각하라, 웃긴 생각하라면서 막 웃기게 이렇게 하는 인터뷰가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폐막식 가서 폐막식에서 단둘이 김 감독님이랑 저랑 단둘이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와서 갑자기 대뜸 니 혼자 다 했다고 그런 식으로 인터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제가 인터뷰를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런 거를 조목조목 알아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으니 뭐 말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냥 니는 뭐 그렇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남들이 듣기에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니 혼자 다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폐막식 때 계속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선수촌에서 이제 퇴촌하고 의성으로 내려가는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뭐 잠깐 미팅하고 다시 차에 타는데 장 감독님이 갑자기 또 옆에 오셔가지고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올림픽 끝나고 제가 아니면 우리 팀이 휴대폰을 받긴 했지만 어떤 상황인지 그때는 판단이 제대로 서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그냥 저희는 올림픽 거기에서 퇴촌해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한테 올림픽에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안 되고 니가 다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당황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그때는 대꾸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장 감독님한테 네 무슨 말이지 싶어서 네 이러니까 그냥 니 혼자 다 니 혼자 다 근데 그거 끌어갔냐? 네, 약간 그런 뉘앙스였어요. 근데 니 혼자 다 잘 했다고가 아니고 팀 리더로서 다 꾸려갔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건가 보지 네, 그때 약간 그랑 니 혼자 잘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올림픽 이후에 너무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겠네요 그 후로. 네, 그러면서 저도 저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림픽 끝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고. 이게 좀 언니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난 후부터 뭔가 은정 언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은정 언니가 이제 자기 혼자 약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은정 언니를 인터뷰를 빼고 근데 보통 이제 컬링에서는 인터뷰를 거의 스킵 먼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서 다 나눠서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한 은정 언니가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감독님은 그 다음부터 점점 자기들 말을 잘해주는 사람을 위주로 자꾸 넣고 계속 기자님들은 은정현이를 원하는데 계속 딴 사람이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계속 넘겼어요. 저는 그 상황을 몰랐고 그냥 갑자기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뭐 성화봉송을 하게 됐다? 그렇게 연락은 한번 오셨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으셨고, 그래서 뭐 하는지 마는지 저는 확실히 컨택이 안 돼서 그냥 그러다가 아니면 제가 이제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냥 나는 안 하는가 이렇게 됐는데, 한 일주일 후에 갑자기 전날 장 감독님께서 이제 일정을 얘기를 하면서 은정이는 그 성화봉송을 하러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내가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 감독님이 그때 뭐 몰랐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돼서, 네, 그때는 얘기하셨는데 그 뒤로는 더 이상 뭐 얘기도 없고 확답이 없으셔서 그런 줄 알았다? 이러니까 그냥 갔다 오라고. 그래서 그때는 매니지먼트 쪽에 매니저랑 저 매니저님 두 분이랑 저만 해서 갔다 오게 됐는데, 가서 얘기를 이제 거기 리허설 하러 가면서 거기에 정확한 직책은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여기에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군데요? 네? 말씀하신 분이 누군데요? 그때 아니요, 그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런 그 성화봉송에 관한 행사를 성천 조직이. 네, 그쪽에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맹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연락이 없고 뭐 팀으로 얘기를 해도 연락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진짜 못 올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했다. 근데 진짜 자기들은 너무 저를 원했고, 그래가지고 뭐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오랜 시간 컨택을 해서 이제 오게 됐다, 저를 연락이 닿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또 섣불리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알겠다면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미디어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자가 이제 저한테 성화봉송에 대해서 그때 분위기 어땠냐 그래서 물으셨는데, 그때 김 감독님이 옆에서 은정이 그렇게 성화봉송 주자로 그러니까 보내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생겨서 훈련을 못 할 수 있는데 이후에 괜찮았을 때는 훈련을 해야지. 근데 그 괜찮았을 때도 훈련을 조차 안 하시니까 우리는 감독님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거고, 10년이 지나도 저희는 감독님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이유가 아무것도 우리랑 같이 안 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신뢰도가 없는 건데, 우리끼리 똘똘 뭉친다, 약간 우리끼리 합이 좋아가지고 우리만 뭉친다라는 식으로 장 감독님은 얘기를 하시고, 교수님은 뭐 사람 왕따 시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는 이해가 김 감독님이 저희한테 안 들어오시는 건데 우리 보고 너희끼리 자꾸 그렇게 뭉치니까 한 사람 왕따 시키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팀은 진짜 돈이 없을 때 나가서 다른 시합을 가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면은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상금은 여기에 가서 쓰자라고는 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15년 이전까지는 하게 됐었는데, 저희가 15년에는 국가대표가 안 되면서 저희가 훈련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금을 모아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훈련을 해야 되구나 생각해서 그냥 상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15년부터 상금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국가대표가 돼도 이건 달라지지 않고 계속 똑같이 모이기만 하고 항상 상금 모아둬야 된다. 그래서 항상 상금을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얼마나 받는지도 약간 그 정도도 모를 정도로 그냥 항상 상금 통장에 모으니까 그냥 모으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되고. 아파트 얘기 좀. 아파트. 그래서 저희 숙소를 다른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보증금이 1,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금에서 그거를 또 넣어서 숙소 이사를 했었고, 그런 식으로 뭔가 훈련비가 부족할 때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아닐 경우에는 팀에서 해주거나 뭔가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항상 저희 훈련비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건 모아둬야 되는 돈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이게 정확히 다 써졌는지 어떻게 써졌는지 저희는 아직 그건 모르거든요. 네, 근데 경북체육회에서 하는데 그 보증금이 모자라서 저희 상금을 보태서 갔어요. 체육회 지원금이 아니라 상금으로 했다. 네, 그러니까 경북체육회 돈도 들어갔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저희 상금을 넣어서 1,000만 원이 갔어요. 없어서. 네, 맞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장 감독님이 감독님들이 직접 그렇게 넣어야 된다고. 네, 그 그거는? 광고는 들었는데 어. 월드비전 찍을 때는 그냥 그거 제대로 찍는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잡혔다 하고 그날 찍어야 된다 해가지고 갔는데 이거는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하는 거니까 너희는 그냥 재능 기부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재능 기부하라고 했는데 그 광고의 내용의 중심이 감독님이랑 교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컬리니 불모지 그거요? 네. 그리고 이거 근데 다른 팀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저희도 저희가 힘들고 하면 당연히 이 상금을 모아서 훈련비에 쓴다고 저희는 인정을 하고 이해도 되고 그래서 힘들 때는 써도 된다고 충분히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게 대표가 돼도 이어지고 그리고 항상 저희한테는 교수님께서 다 이걸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리고 뭐 체육회에 감사해야 된다. 경북체육회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외국인 코치 선임비도 처음에 초반에 외국인 코치 한다 할 때도 우리한테 있는 그 상금 그걸로 페이해도 되겠냐고 물으셨고 그런 식으로 거의 이렇게 자잘하게 들어가는 돈들은 다 우리 여기에서 들어가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다 감사하는 거를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대표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돈을 그렇게 모아야 하는 것이 이제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다면 우리는 그거를 돈을 낼 수 있지만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사람들도 얘들이 돈이 없으니까 체육회에다가 경북체육회에 뭐 좀 도와달라. 그리고 뭐 이렇게 하시긴 하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뭔가 말이 안 맞는다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는 이제 뭐 외국인 코치비도 뭐 너희 거기서 쓴다? 뭐 숙소비 거기서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교수님은 계속 이제 그 정산을 해라, 통장 정리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지시를 하는데 감독님들은 그게 없으세요. 그렇게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산을 해서 보여주신 게 없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그래서 썼고 그게 불분명하고 그리고 정확히 이제 그걸 써야 된다는 이유가 뭐 정말 구체적으로 뭐 어디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뭐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그냥 너희 돈 이거 상금 통장에서 쓰자 그리고 뭐 돈 없으니까 상금 통장에서 쓰자 이게 계속 이어오는 이게 몇 년 동안이 저희는 이제 불만인 거. 네. 그리고 거마비 같은 것도 초반에는 받은 행사도 있고 못 받은 행사도 있는데 초반에는 이제 매니지먼트 쪽에 얘기를 하기를 경북 쪽 행사는 얘들이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경북 쪽 행사에 거마비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매니지먼트 쪽에서 그래도 이건 선수들이 행사를 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당하게 페이는 조금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요즘에는 또 거마비를 받아내려고 자기들이 노력한다는 거를 또 다시 어필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일단 상의는 전혀 이제 저희 CF 찍은 거 LG랑 롯데햄 말고는 그 이후로는 전혀 저희랑 상의가 이루어져서 된 행사와 그런 광고 촬영은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무조건 교수님이랑 그 감독님이 결정하셔서 저희를 다 그렇게 하셨어요. 4, 5월쯤에 2018년 18년 올해 갑자기 며칠 날 시간이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될 것 같은데 왜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냥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행사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저 혼자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선영이라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영이도 같이 오게 됐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조금 늦게 가고 선영이가 빨리 갔는데 전화하고 언니 이거 이름 말해도 되나? 주원이 어린이집 체육대회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분명히 무슨 행사인지 계속 여쭤봤고 근데 그냥 강제적으로 오게 하신 거죠. 두 사람. 네. 그래서 갔어요? 네. 가서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가서 사인지를 만드셨더라고요. 갑자기 저희 사진으로. 그래서 사인지를 만들어서 거기 이때까지는 막 어딜 가는 사람들이 몰리면은 감독님들께서 계속 사인도 많이 해주지 말라 하고 사진도 이제 찍어주려고 하면 빨리 가야 된다라고 계속 재촉하셨는데 거기서는 그 원장님들하고 계시니까 그 앞에서 막 사인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도 해주고 그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이랑 뭐 원장님들한테 다 사인해주고 결국에는 그 행사 마지막 부분에 앞에 가서 저희가 나가서 인사도 하고 네,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다 단체로 찍고 네 그랬었어요. 그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저희는 올림픽을 끝나고 평창 올림픽 끝나고 평창 올림픽이 끝이 아니라 4년 후에 베이징 올림픽을 한 번 더 보자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5명이 다 같이 가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가 평창 올림픽을 지나면서 저희가 되게 한 단계 성장했다고 저희도 느꼈고 그 조금 더 성장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를 이뤄내고 싶다고 또 다른 목표가 생겼는데 근데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은메달 단계 기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방해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선수 생활을 끝내고 싶지 않고 5명이서 같이 하고 싶은데 근데 약간 저희 선수 생활을 거의 끝내시려는 것처럼 저희가 다시는 더 이상 이제 베이징을 못 가는 건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가서는 저희가 진짜 이대로는 선수 생활이 거의 끝나겠다 싶어서 저희가 조금 더 용기 낸다면은 저희가 5명이 다 같이 용기 낸다면은 다음 베이징을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심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용기를 내서 저희 5명이 용기를 내서 다 같이 얘기하기로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부당한 대우가 좀 바뀌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어서 다시 또 3단계 성장해서 다음 베이징에서 더 성공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저희는 김경두 교수님의 감사할 부분은 충분히 감사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저희를 이용하고 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이제는 너무 저희가 잘 알겠고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더 이상은 저희가 반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김 감독님과 장 감독님은 거의 저희 선수들을 위한 입장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그분들과는 정말 더 이상 운동을 같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교수님도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과 자기 가족들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저희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그 세 분과는 더 이상 저희는 운동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근데 경상북도나 경북체육회에서는 충분히 저희를 키워주셨고 저희가 이만큼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는 계속 운동을 하고 싶은 게 저희 선수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저희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근데 더 이상 이제 그 감독단들 밑에서는 훈련을 하기가 저희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당장에 뭐 1달, 2달 고민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정말 컬링 처음에
저희가 팀 경북체육회 여자팀이 결성될 때부터 저희는 사소하지만 불만들이 계속 쌓여왔었던 거고 그게 결국에는 10년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 번도 알리지 않고 또 결국엔 다른 분들처럼 우리가 힘드니까 그냥 우리만 나가자 뭐 혹시 우리만 그만두자 이런 식으로 돼서는 더 이상 경북에 큰 발전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그냥 그만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알려서 이분들의 문제점을 알려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만약에 저희 팀이 이렇게 나오면 감독단은 이제 감독을 다시 코치 감독을 다시 섭외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는 외국인 코치를 차라리 고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한창 포지션 변경을 하면서 연습을 할 때였는데 한날 이번 주는 초이가 스킵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훈련을 하는데 이번 주는 너가 스킵이야? 라고 하는 자체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일단 그래서 처음에 어떠냐 했을 때 저는 못하겠다 좀 힘들다? 라는 말을 했는데 갑자기 저를 또 따로 부르셔서 왜 못하겠어? 이러면서 물어보시길래 못하겠다고 전 힘들다 하니까 그럼 네가 뭘 하고 싶은데?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저도 예민했고 하긴 한데 감독님이 저희 훈련하는 걸 보셨으면 얘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게 부족하니까 이런 포지션이 낫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감독님이 저희 훈련하는 걸 안 보고 안 오셨으니까 모르시니까 물어보시겠죠 하면서 좀 다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일 있고 나서 이제 감독님도 좀 기분이 상했겠죠. 막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장반석 감독님이 저를 불러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기회를 줄 때 네가 해야지 하면서 또 약간 그 돈적인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는 저도 솔직히 기분 나쁘다 돈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이제 제가 그때 뭐 솔직히 기분 상해서 더 그런 말을 한 건 있지만 안 오신 건 안 오신 거고 솔직히 이런 생활을 하면서 여기 와서 저는 컬링하면서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만둘 생각까지 한다? 라고 하니까 그때 저한테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세대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너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 이런 식으로부터 일단 그때가 한창 은정이 언니 포지션 바꾸면서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언질도 받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인가 그 다음날에 교수님한테까지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소리를 치셨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분도 나빴지만 저는 못하겠다 했다 하면서 일단 제가 감독님한테 예민해져서 이렇게 받은 거는 죄송하다고 하고 그렇게 마무리는 됐는데 약간 그때 좀 많이 알았어요. 이때 이 상황을 얘기해줘. 어떤 거요? 이거요? 이 욕한 거. 욕한 거는 일단 그러고 나서 이제 장 감독님이 교수님한테 보고를 하는 상황이 저랑 미팅을 하고 교수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제 그때 또 제가 또 좀 마음이 아파서 울었는데 이제 정리하고 나와 하고 있다가 이제 장 감독님이 보고를 하고 있었고 제가 딱 문을 열고 나가는데 교수님이 바로 씨발 지가 뭔데 왜 그런 말을 하냐는 말을 하다가 저를 보시고 교수님 방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가 확실하다 하고 이제 뒤에 이야기는 영미 언니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욕을 하신 거였어요. 10월 초 중순부터 갑자기 경북체육회 여자팀 주장으로 저를 지목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못하겠다라는 말을 못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이제 무슨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저만 부르세요. 저만 불러서 1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초이 그 일은 저랑 김민정 감독님이랑 이렇게 부르셨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김민정 감독님이 이제 초이랑 있던 일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초이가 뭐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때까지 지랄한다고 그 연봉을 받고 여기 있었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얘기를 계속 하다가 초이 얘기가 계속 그렇게 커지니까 계모 같은 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욕설을 많이 하셨으면 저희가 없는 자리에서는 얼마나 저희에 대한 욕을 그렇게 하셨을지도 의문이고 제 앞에서 같은 선수를 그렇게 욕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가서 1시간 동안 그렇게 힘들면서 훈련에 지장을 받으면서 그렇게까지 있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감독님은 훈련하는데 들어오지 않고 감독과 선수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바로 아버지인 교수님께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저희에게 팀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부분도 본인의 남편인 장반석 감독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키는 것도 저희와는 별로 소통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 개인적인 자기 마음으로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더 좋게 대우를 해주는 그러니까 선수로서의 자격보다는 본인 마음에 드는 감정으로 저희를 움직이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김 감독님은 컬링과 선수 육성에 관심이 없고 그냥 교수님 일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더 이상 선수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김 감독님은 훈련 과정은 생각 안 하고 훈련 과정은 일단 안 나오시기 때문에 훈련 과정은 생각 안 하시면서 항상 결과만 바라세요. 근데 결과 안 되면은 무조건 우리 탓이다 하고 자기 혼나는 것만 저희한테 너희가 갈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항상 그냥 결과가 잘 나오면은 저희한테 좋고 아무 과정은 신경도 안 쓰시고 우리가 훈련 과정 때 어땠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무것도 관심이 없으시고 결과만 항상 생각하면서 결과를 보고 저희를 칭찬하거나 아니면 그냥 탓하시는 그것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랑 아예 그런 공감대가 전혀 없는 이제까지는 팀워크이 좋아야 한다는 이유로 다 같이 숙소를 살게 하셨는데 올림픽이 지나고 2018년 10월에 이제 의성 읍내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다니라고 명령 지시하셨고 그래서 저희 팀워크를 해체하려는 이제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저희한테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숙소가 여자 숙소가 2개로 생겼는데 그마저도 이제 초이랑 은정이랑 선영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2명 1명을 분리시키셔서 저희는 지금은 이제는 우리 팀을 해체하려고 하시는구나라고 강력하게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 이간질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성격적인 부분 이런 거를 여기 와서 자는 성격이 이렇잖아. 그 저희 가서 얘는 성격이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근데 우리 선수가 들어서 그거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선수면 그 성격이 그렇더라도 자신들이 더 도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냥 선수한테 얘는 성격이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성격이 이래서 포지션이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도 쟤는 성격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옆에서 선수들의 개인적인 부분 뭐 이런 거를 자꾸 언급하셔서 이제 선수 사이가 약간 멀어지게끔 뭔가 그렇게 의도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는 꼭 무슨 뭐 자기들 말 잘 들으면 뭐 스킵 시켜주는 것처럼 뭔가 스킵이라는 역할이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높은 자리. 높은 자리 신격화시키는 약간 그런 스킵을 자리를 신격화시켜서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그리고 내 말 들으면 너 스킵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불러서도 얘기를 하고 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거의 저희를 이간질 시키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는 하고 싶은 말을 했다가 거의 그냥 끝나는 상황이면 또 저런 옆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서는 또 이거 뭐라지? 그 선수에 대한 또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 가족들의 행동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왠지 저 가족분들은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행동해서 선수들끼리 불화가 생기도록 그렇게 자꾸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셨어요. 기사에 보통 이제 컬링이 알려진 게 스킵 이름을 따서 이제 그 팀 이름을 보통 부른다 이렇게 알려져서 그런지 기자님들이 이제 김은정 팀이라고 적어놓은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은정 언니가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사가 난 건데 저희를 부르더니 은정 언니한테 니 누가 김은정 팀이라고 하라 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르니까 모른다니까 그런 식으로 기사 나오면 안 된다고 너희는 뭐 경찰께서 그렇게 해주는 팀인데 이렇게 네 개인의 팀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는 김은정 팀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일부러 팀이라고 그 감독님까지 다 묶여가게 일부러 그런 식으로 더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이름이 나오기는 절대 안 된다 하시면서 저희한테 뭐라 하셨어요. 근데 자기들보다 그분들은 그 조직이 개인이 조직보다 커지는 거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 이후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팀이 지금 이렇게 해서 베이징을 한 번 더 가게 된다면 자기들보다 더 입지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셔서 우리 팀을 계속 그대로 이렇게 갈 수 없게 만드시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이 자기네를 넘어서는 거를 못 보시니까 그런 팀킴은 자기도 kim이고 교수님도 다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사항이라서 팀킴은 계속 부르는 거지만 김은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 그게 그냥 제 이름이 돼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화를 내시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커지는 거 원하지 않고 저희는 커지는데 저희를 이용해서 자신이 더 커져서 저희를 뒤에 이제 데리고 자기들 맘대로 하고 싶은데 이제 자기가 커지고 싶었는데 저희가 더 커지려고 하니까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걸 막으시는 것 같아요.